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규제를 하기 시작했냐면 치수로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는 결과가 저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치수만 가지고 규제를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가공을 해라 라는 것도 규제를 해줘야 되더라. 또 이 면에 대해서 여기 이 단면이 평행하게 가공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규제를 해줘야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전부 이런 게 붙어 있죠. 이렇게 규제를 해서 설계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것만 합격이 되면 조립도 이상이 없도록 보증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더라 라고 해서 기하공차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기하공차, 그 다음에 기하편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하학적 치수 및 공차 방식, 이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 말은 왜 생겼느냐? 이게 원래 미국에서 나왔는데 지오메트릭 디멘셔닝 앤드 톨러런싱, 이 약자를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GDNT 이렇게 우리가 약자를 하는 거예요. 왜 기하공차가 생기게 됐는지, 왜 기하공차를 규제를 해야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요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기하공차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자, 기하공차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왜 생겼느냐? 사실 집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껴보고 안 맞으면 뭐 다시 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무기를 막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고장 났는데 이거 부품 여러 개 갖다 끼워보고 안 맞으면 교체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부품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고장 나면 아무거나 그 똑같은 부품 교체하면 바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전쟁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하공차 방식이 나오는 거하고 전쟁,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술은 군수산업에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전쟁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했어.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씩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못 하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이것도 이제 뭐 전쟁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전쟁이 뜸해지다 보니까 무기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 산업이 지속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민수, 군수산업 하면은 이제 무기 만드는 산업이고, 민수산업 하면 우리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만드는 제품, 이런 산업을 민수산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발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기하공차라는 것도 이게 크게 발전이 됐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냐면 기하공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기하공차를 사용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했더라 라는 건 이제 한 가지를 얘기했고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기하공차 이전에 그 했던 방식,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더니 문제가 실제 조립 잘 되고 기능 멀쩡히 발휘되는데 측정 결과는
불합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합격품을 불량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합격될 게 불합격되면 손해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 부품 하나를 100원에 팔고 있어.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 가격을 올리는 거는 이제 다른 경쟁사도 있고 하니까 쉽게 못 올리잖아. 그러면 우리 거 안 사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판매 가격은 낮추지는 못할 방정 유지를 하면서 이익을 많이 내려면 이 부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원가를 줄이면 이익이 많이 남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원가가 요만큼 10원이었다. 그러면 100원에서 10원 빼니까 90원이 남죠. 근데 만약에 원가가 이만큼 들어가지고 30원이 들었다. 그럼 여기 30원을 빼니까 70원이 남잖아.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1번을 좋아하겠어요? 2번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1번 좋아하겠지. 그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원가를 줄이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지 말자. 아니면 직원들 월급을 깎자. 이거 말이 돼, 안 돼? 이게 월급을 깎는다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월급을 깎는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반발을 할 테니까 요번에 추석 보너스를 좀 주려고 했는데 그거 주지 말자. 이것도 그 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휴게실을 좀 이렇게 잘 꾸며놓고 커피도 자유롭게 마시고 전에 봉지 커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메리카노 내리는 이런 커피 머신 좀 사다 놓고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를 절감한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고 직원들은 월급을 더 올려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환경도 잘 꾸며줘야 직원들이 편안하게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원가를 절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량률을 줄이는 거야. 그죠? 불량 나던 거 불량 줄이면은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윤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직원들한테 더 잘해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직원들은 기분 좋아서 더 열심히 하고 회사가 더 잘 되고 이런 것을 선순환이라고 해요. 선순환.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게 회전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윤이 줄어드니까 직원들한테 혜택을 자꾸 줄이고 직원들은 열받으니까 일도 더 대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분량이 더 많이 나고 이익은 더 줄어들고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거를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우리는 선순환을 바라죠. 선순환을 바라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나야 되는데, 이윤이 많이 나는 방법은 원가를 줄이는 거다. 원가를 줄이는 것 중에서 불량률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주된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멀쩡한데 이게 불량으로 판정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기존의 치수공차 방식으로 설계하던 것을 다 바꾸는 거야. 기하공차 방식으로. 이미 다 바뀌었어. 수십 년 전부터. 자, 그러면은 기하공차 방식을 적용하면 왜 불량품이 줄어드나? 아까 조립품 얘기했죠? 그것도 하나의 예고, 가장 간단한 예를 또 한 가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있어. 이런 부품인데,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렸어. 근데 얘를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여기도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규제가 된 도면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요 중심 위치, 요거는 무슨 형체라고 그랬죠? 요거는 무슨 형체? 설계 형체. 오케이. 여러분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설계 형체예요. 설계 형체인데, 이제 가공을 했어. 가공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어. 그러면 측정 결과가 요걸로 보면 요 중심 위치의 입장으로 보면 여기가 10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10. 이것도 10.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그러면은 이쪽으로 여기 0.1, 이쪽으로도 0.1. 요 사이에 있으면 합격이라는 거죠. 중심 위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0.1, 0.1. 요 중심 위치가 여기가 정확하게 10, x10, y10이야. 근데 요 공차 영역을 표시를 해봤더니 요 노란 칠한 요 범위가 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런데 측정 결과를 보니까 하나는 제품 A 제품은 중심 위치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측정을 해봤더니 B라는 제품은 여기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XY를 따지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얘는 요 노란 박스 안에 있으니까 합격이죠. 근데 얘는 요 노란 박스를 벗어났으니까 불합격이야. 그죠? 근데 문제는 요 위치에서 요 거리를 계산을 해봤더니 A, B가 있는데 B가 A보다 거리가 더 짧아. 그죠? 실제 거리는 중심에 더 짧은데 단지 요 박스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얘는 합격, 얘는 불량이야. 그럼 얘는 B는 엄청 억울한 거죠. 그리고 실제 조립을 해봐도 B가 더 조립이 잘 돼. 왜냐? 중심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게 불량이 나더라는 거지. 억울하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얘가 불량이 아니고 합격이더라. 그런데 이 조립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요 끝까지 요거를 반지로 운하는 요 범위 내에 이 제품의 중심이 들어오면은 기능상의 이상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파란 원이에요. 요렇게 설계를 하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노란 박스를 벗어나더라도 요 범위 내에 있으면은 합격으로 판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립에도 이상이 없고 기술에도 이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설계 방식을 기하공차 방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설계를 안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러면은 기준 치수가 10이었죠. 기준 치수가 10이다. 10. 그리고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0.1,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위치도라는 걸 줘가지고 파이 여기가 0.1이면은 이게 얼마가 돼요? 0.1, 0.1이니까 루트 씌우면 얼마가 돼? 1.414가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0.1414 이렇게 돼요. 414 그죠? 0.414가 되니까 1.414가 되겠죠. 그럼 1.414 이쪽도 1.414 이쪽도 1.414 그러니까 0. 이 지름으로 보면 이 원의 지름이 되면 0.2828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위치도 파이 0.2828 A, B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수공차 방식으로 규제되는 것들이 이런 데이텀이 붙고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도면에 보면 숫자 써 있고 네모칸 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 치수를 TE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Theoretically Exact Dimension 이 약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 위치도 그 다음에 데이텀 이런 규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하공차 방식을 쓰는 목적이다. 그죠? 조립성을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이제 여러분들 기하공차가 중요하다는 거는 귀에 못이 박혔죠? 오케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차 해석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근데 우리가 기하공차 하니까 단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뭔가 처음 보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는 우리가 이미 기하공차를 다 경험을 하고 있었어. 근데 요게 기하공차다. 요렇게 연결만 안 됐을 뿐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조회했던 기억나나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조회할 때 선생님이
줄 맞춰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줄을 맞춘다는 거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여기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 있잖아요.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담상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운동장에 보면 대개 100m, 200m 달리기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놓은 게 있죠. 그 선 근처에서 우리가 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담임 선생님이 이제 여기 딱 서 있어. 이렇게 A 1반, 2반, 3반 있다 그래. 그리고 줄 서, 줄 맞춰.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보통 여기에 서 있겠구나. 여기, 그죠? 줄을 맞춰 하면 여러분들이 줄을 어떻게 쓰냐면 뭐 세 줄로 쓴다고 합시다. 이렇게 줄을 쓰겠죠. 2반도 마찬가지고 3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자, 줄 맞춰 서자. 줄을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해봤지만 기하공차로 규제된 도면을 잘 적용한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줄 맞춰 하니까 여러 사람이 섰는데 줄이 이렇게 되면 이건 줄이 잘 안 맞은 거죠. 사람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쓰면 줄 맞춰 하면 요게 줄을 맞춘 거죠. 그죠? 이거는 줄이 잘 안 맞은 거고 이거 줄이 잘 맞은 거예요. 잘 맞았어. 근데 여기에 100m 라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줄을 1번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섰어. 얘는 줄 잘 맞춘 거예요? 안 맞춘 거예요? 얘는 줄 반드시 맞췄잖아. 여기 줄 반드시 맞췄잖아. 얘도 줄 반드시 맞췄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른 줄이 어떻게 됐건 나는 모르겠어. 그냥 우리 줄만 반드시 맞으면 돼. 그럴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기하공차에서 형상공차라고 그래. 다른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나만 잘하면 돼. 내 모양만 잘 가공하면 돼. 그러니까 줄만 반드시 맞추면 돼. 이게 형상공차예요. 다른 거하고 관계없이 나만 잘하면 돼. 그런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원을 동그랗게 만들어라. 직선을 일직선으로 만들어라. 원통을 똑바로 만들어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보니까 이거 줄 좀 똑바로 맞추라는데 왜 이렇게 했어? 이 얘기 나오겠죠. 근데 학생들은 난 분명히 줄 똑바로 맞췄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줄이 안 맞아. 그래서 야, 줄 좀 잘 맞춰. 이게 옆에 하고 좀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맞췄냐면 이번에는 요렇게 맞췄어. 그럼 이거 줄 아까는 옆줄하고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똑바로 맞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맞췄어. 그럼 이거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맞추라는 대로 맞춘 거지. 옆줄하고 잘 맞추려며. 그게 맞췄어. 이렇게 해서 옆에 줄하고 맞췄어. 맞췄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거 그러지 말고 여기 100m 라인이 있으니까 요거하고 이렇게 수직이 되게 요렇게 좀 맞춰서 줄 좀 맞춰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좋아, 그러면은 그렇게 맞출게 해가지고 어떻게 맞췄냐면, 요 100m 라인을 기준으로 요렇게 맞췄어. 직각으로 잘 맞췄어. 그죠? 잘 맞췄는데 요렇게 맞췄어.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세공차라고 그래요. 나뿐만 아니고 옆에 하고, 얘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직각으로 수직으로 맞춘 거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평행하게 맞춘 거예요. 이런 걸 자세공차라고 그래요.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거하고 직각으로 맞춰라, 평행으로 맞춰라. 이걸 자세공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다 맞췄어.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전체를 볼 때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똑바로 좀 맞춰.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조회할 때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옆줄하고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요만큼 띄우고 다음 줄 서고, 또 그 사람들 옆으로 손 들어가지고 그만큼 맞추고, 이런 거 해봤죠. 그러니까 내 줄하고 옆 줄하고는 요만큼 떨어져서 다음 줄을 맞추라 하고 요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요 줄하고 똑바로 맞추긴 맞추되 여기서부터 1m 떨어져 맞추고, 그 옆줄은 또 거기부터 1m 떨어져 가지고 맞춰라. 요것을 위치공차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회할 때야 뭐 줄 맞춰 해서 잘 못 맞추니까 다시 맞춰봐 해서 삐딱한 거 바로 잡고 옆줄하고 간격을 또 맞추고 하는 것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 하는 거니까 말로 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이 도면에다가 저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걸 한 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한 번 만들었는데 분량 만들어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회할 때 줄 맞출 때, 야, 요 앞선에 줄이 직각이 되게 직선으로 잘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옆줄하고는 1m씩 간격 띄워서 잘 맞춰. 이렇게 한 번에 얘기를 해야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요거에 앞에 요 있는 100m 라인에 맞춰서 직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1m씩 띄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상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를 다 한 번에 규제를 한 거하고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100m 요 라인에 맞춰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죠?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얘기한 걸 다 맞춰도 이쪽이 삐딱하게 여기서 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또 이게 엉뚱한 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가가지고, 야, 너 거기 좀 기준 잡아봐. 그러면 보통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 한 사람이 기준하면 거기서부터 1m씩 띄워가지고 쫙 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직각으로 맞춰라라는 것뿐만 아니고 너 기준 잡어 해서 얘가 기준했을 때 이것도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이 있으면은 이렇게 됐어요. 여기 됐어요. 그러면 야 100m 라인 고기 좀 기준 잡아봐 했을 때가 요게 100m 라인인 데이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이라는 걸 데이텀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고기에 평행하게 너 기준 잡아 거기서부터 옆으로 줄 맞춰 했을 때 너 이게 원점이잖아요. 그게 원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B 데이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데이텀하고 B 데이텀이 만나는 요 점에서 시작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얼마 떨어져 가지고 몇 미리 간격으로 이렇게 설계 도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얼마 떨어져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요게 뭐 곱하기 3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여기에 직각으로 만들어라. 뭘 기준으로? 요 A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틀어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규제를 하는 게 기하공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한 건데 그거를 제품이라는 곳에 이렇게 옮겨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오케이. 요새들 이렇게 침상에서 점호하나요? 아니면 침대에서 점호하나요? 옛날에 이렇게 침상에서 했어. 이렇게 침상에서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줄을 쭉 맞춰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쭉 맞춰서 서야 되거든. 서야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침상이 이렇게 있는데 침상 끝에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이렇게 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바로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침상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여기에 설 수도 있고 여기에 설 수도 있고 여기에 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점호를 할 때 옛날에 이건 나 때 얘기야.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점호할 때 3선의 정렬 이런 용어를 썼어요. 이때 3선이 뭐냐 하면 요 침상 끝에서 30cm 되는 지점에서 쭉 줄 맞춰 서라. 이건 뭐예요? 이미 30cm 여기서 (300mm라는) 기준을 딱 준 거죠. 그리고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요 사람들, 요 사람 누군지 미안한데, 이게 뭐가 되냐면, 규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위치도 똑바로 서. 삐뚤삐뚤 얼마? 0.1mm까지는 봐줄게. 0.1mm까지는 얘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서도 봐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디를 기준으로? 요 침상. 요게 데이터 A야. 데이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만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 옆에 사람하고도 얼마 간격으로 서라. 근데 총 몇 명이다? 곱하기 10명. 이런 식으로 우리 군대 점호 받을 때도 사실 기하공차가 다 규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활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기하공차를 손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점호 받는 거, 줄 서는 거 얘기했는데 개념 계략 이해가 가나요? 네, 요거 자세히 이제 나중에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가구를 배치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나중에 중역이 되면 이렇게 근사한 책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에서 뭐 식탁 같은 거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거실에다가 또는 사무실에 이런 책상을 놓는다. 그러면은 이거 설치하러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거기다 좀 이렇게 놔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책상을 삐딱하게 이렇게 놨어. 승질나죠? 근데 우리는 이 기사가 알아서 잘 놀 걸로 생각을 해. 어떻게 알아서 잘 놀 걸로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사무실이 있는데 이 뒤에 책장 놓고 적당히 띄워서 의자 놓고 책상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 다니는 데도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가운데 맞춰 놓을 걸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상은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옮기고, 이 설치하는 사람은 여기 1m쯤 뛰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상에 앉는 사람은 1m 가지고 좀 부족하네, 좀 더 뛰어야 돼. 뛰면 돼. 그런데 제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요걸 놓을 때 자, 요 벽, 이 벽에 요 면이 평행하게 되게 좀 놔달라. 그죠? 얼마만큼? 어디에? A를 기준으로 요 벽면에 평행하게 놔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행하게 놔달라면 어디다 놓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위치. 지금 요 모서리를 여기를 B라고 하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 떨어지게 놔달라. 어디서부터? A서부터. 그 다음에 요 위치를 요 B서부터, 요 B 0.5m 떨어지게 놔달라. 어디부터는 B. 요렇게 설치하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요 모서리가 여기서부터 50cm, 여기서부터 100cm, 1m, 그 다음에 요 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하공차예요. 그러면 어떻게 놓으라고 했어요? 이거에서 평행하게 놓으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자세공차. 저걸 기준으로 요만큼. 평행한 것뿐만 아니고 1m를 띄워서 놔라 라는 거 위치공차.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제품 요거 주문할 때 요 책상 요거 요 면이 내 책상은 10cm 이내로 울퉁불퉁한 게 없어야 돼 라면 그거는 형상공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